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출발합니다. 간밤 미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밤 대망의 미국 1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발표가 되는 날인데요. 미국에서 투자자들은 이미 CPI의 공포감을 어느 정도 시장에 소화를 해냈다라는 부분에서 상승 쪽에 베팅을 한 걸로 보입니다. 3대 지수 모두 1%대 상승폭을 기록을 하면서 마무리를 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시장 어떻게 출발하고 또 움직이게 될지도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하지만 계속해서 환율의 흐름이 심상치가 않다라는 점도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환율 흐름 보시면서 그리고 CPI에 대한 경계감 어떻게 흘러가는지 오늘 개장 시황 함께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확실하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이혜은이고요. 자, 어제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양시장 혼조세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코스닥이 강보합권에서 마감을 하긴 했습니다만 그 상승폭 상당히 적게 가져갔던 하루였는데요. 자, 오늘은 과연 미국의 1월 CPI를 우리 시장에서는 어떻게 좀 소화하게 될지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 어떻게 출발하게 될지 예상 체결 지수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코스닥 모두 상승 출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코스피 같은 경우는 0.5% 상승하면서 2,465.5포인트 출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 역시 빨간불로 출발할 걸로 보입니다. 0.29% 상승하면서 774.82포인트 출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과연 전일 움직였던 종목들은 오늘 또 어떻게 움직이게 될지 종목들도 살펴보도록 하죠. 자, 먼저 어제 상한가의 안착을 성공적으로 해냈던 종목들입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 솔트웨어인데요. 메타버스 관련해서 이슈가 좀 있습니다. 메타버스 플랫폼이죠. 본디의 흥행 소식에 상한가에 안착했던 솔트웨어였는데요. 오늘도 역시 강한 출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29.81% 상한가 안착하면서 출발할 걸로 보이고 있는데요. 2,765원으로 오늘장 시작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솔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이 본디가 2030 세대를 중심으로 상당히 흥행을 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부각을 받으면서 아마존 웹 서비스죠. 더 AWS의 파트너라는 점이 부각이 되면서 전일 상한가에 안착을 해냈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요. 피코그램입니다. 피코그램 전일 상한가로 역시 마감을 했던 종목이고 오늘 5.04% 강한 출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8,760원에 오늘장 시작할 걸로 보이고 있는데요. 자, 피코그램 같은 경우는 원전 관련해서 이슈가 좀 있는 종목입니다. 국책과제를 통해서 방사선 융합 기술 사업 이 부분을 영위한 바가 있다라는 점이 부각이 되고 있고 지금 계속해서 정부 차원에서 폴란드라던가 체코라던가 이집트라던가 원전 수출에 대해서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피코그램의 이러한 기술력이 좀 부각을 받아서 상한가에 안착했던 어제 시장이었고 오늘도 강한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요.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입니다. 자, 이 종목 이제는 좀 익숙하신 분들 상당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최근에 계속해서 관련 이슈로 부각을 받았던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이고 전일 상한가 안착을 했었는데 오늘 6.48% 상승하면서 23,000원에 출발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세계 AI 반도체 시장이 계속해서 커질 것이고 내년에는 343억 달러 수준으로 크게 급성장을 할 것이다라는 소식이 부각이 되면서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또 한 번 강한 상승 탄력 받아냈고 오늘도 강한 상승 출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계속해서요. 이번에는 전일장에서 크게 움직였던 특징주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대표적인 챗 GPT 수혜주 중 하나죠. 자, 이 종목 코난 테크놀로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전일 상당히 크게 23.33% 상승으로 마감을 했던 종목인데 오늘 1.57% 뛰어오르면서 11만 6,500원 출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계속해서 살펴볼 종목은 셀바스 AI인데요. 자, 이 종목도 역시 챗 GPT 관련해서 이슈가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가 챗 GPT 관련해서 이제 갤럭시에 우리도 좀 탑재를 해볼까 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온 상황이에요. 따라서 셀바스 AI
AI 음성인식 분야에 좀 특화가 되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부각을 받으면서 전일 17.45% 뛰어오르는 모습 확인이 됐던 바가 있습니다. 오늘 1.71% 역시 강한 출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17,800원에 오늘장 출발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자,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 레이저셀입니다. 레이저셀 15%가량 상승을 했던 종목인데 1.12% 상승 출발하면서 9,910원에 오늘장 시작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역시 AI 반도체 시장이 얼마나 지금 시장에서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지 이 종목 통해서도 확인을 할 수 있었던 어제 흐름이었는데요. 오늘도 역시 1.12% 빨간불 켜면서 출발할 걸로 보인다라는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요. 자, 먼저 제형솔루텍 살펴보죠. 자, 제형솔루텍 같은 경우는요. 휴대폰용 카메라 렌즈 그리고 나노 광학 부품 이런 부분들 영위를 하고 있는데요. 갤럭시 23의 카메라 모듈 액추에이터를 공급한다라는 소식이 불거지면서 전일 시장에서 좀 상승 탄력을 받아냈는데 오늘은 1.41% 하락 출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697원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소프트센 보시죠. 이 우선주 같은 경우는 상한가에도 안착을 했던 종목인데 어제 시장에서 17.8%가량 상승 탄력 받아냈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도 역시 상승 출발 예상이 되고 있고요. 1.53% 상승하면서 2,325원 출발 예상이 됩니다. 소프트센 같은 경우는 최근에 우선주가 계속해서 상한가에 안착하면서 어떤 이슈가 있을까 굉장히 궁금증을 자아냈던 종목이었는데요. 산업용 엑스레이 검사 장비의 동유럽 첫 수출을 만들어냈다라는 소식이 부각이 되면서 전일 시장에서 강한 상승 탄력 받아냈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도 상승 출발 예상이 됩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이번에는 SBB테크입니다. 이 종목도 전일 시장에서 15%가량 뛰어오르는 모습 확인이 됐는데 오늘 2.27% 강한 출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45,550원에 출발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SBB테크 같은 경우는요. 탈일본 핵심 소부장 제품이죠. 이 로봇용 감속기를 순수 국내 기술로 상품화했다라는 소식이 부각이 되면서 좀 주목을 받았던 기업이었는데 자, 로봇 관련해서 고품질 경쟁력 또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의 상승으로 이어졌던 어제장이었고 오늘도 역시 빨간불 켜면서 출발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일신석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전일 13%가량 뛰어오르는 모습 확인이 됐었는데 남북 이산가족협회장이 북측으로부터 초청장을 받아서 방북을 신청한다라는 소식에 대북 관련주로서 움직였던 일신석재가 상승 탄력을 받았는데요. 오늘은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0.94% 낙폭 보이면서 1,367원 출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 남양유업인데요. 남양유업 전일 한엔코와 주신양도 소송전 지속된다라는 소식에 강세를 보였던 바가 있습니다. 오늘은 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58만 원 출발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엔 한국석유 보시죠. 한국석유 전일 7.07% 상승이 나왔는데 러시아산 석유 감산 소식에 에너지주가 좀 부각을 받았던 어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석유 7%가량의 상승 탄력을 받아냈던 어제였는데 오늘 보합 출발 예상되면서 11,360원에 오늘장 시작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삼양식품 보시죠. 여러분도 불닭볶음면 많이 좋아하실 것 같은데 새로 또 나온 야끼소바 불닭볶음면이 일본에서 상당히 흥행을 하고 있다라는 소식에 부각을 받으면서 어제 시장에서 7%가량 뛰어오르는 모습 확인이 됐습니다. 오늘도 강한 출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0.54% 상승불 켜면서 129,700원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K카 보시죠. 자, K카도 어제 미국 중고차의 평균 가격이 1월에 반등을 했다라는 소식에 좀 오름세를 보였는데 오늘은 좀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0.51% 낮게 출발하면서 13,780원 출발 예고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자, 이번에는 SMCNC입니다. 이 종목 최근에 굉장히 좀 뜨거웠던 종목이죠. 자, SMCNC 같은 경우는 뜨거웠던 것에 비해서 오늘은 0.92% 낮게 출발할 걸로 보입니다. 4,825원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메디톡스 보시죠. 어제 7년간의 보톡스 전쟁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드렸던 종목인데
2.8% 상승 출발하면서 18만 7,700원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시간외에서 좀 하한가를 기록했던 종목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어소프트인데요. 오아시스가 오늘 좀 공모 청약이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상장을 철회하겠다라는 공시를 내놓으면서 시간의 하한가 갖고 19.46% 낮게 출발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9,020원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시간외에서 상한가 기록했던 종목도 한 종목만 살펴보도록 하죠. 자, 엑셈입니다. 시외에서 상한가 기록했고 오늘 19.92% 강한 출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브리핑 전해드렸습니다. 네,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여러분께 오늘 우리 시장 구체적으로 종목들 어떻게 움직이게 될까 전해드렸는데요. 간밤 미증시 상승으로 좀 마감을 했던 만큼 그리고 우리 시장도 상승 출발 조금은 예상이 되고 있었던 만큼 어떻게 출발하게 될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원달러 환율은 좀 강하게 움직이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네요. 1277원 산전에 움직이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시장 출발을 했습니다. 현재 시간 9시 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코스피 0.76%, 코스닥은 0.78% 상승 출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도 개장 시황 이성홍 차장님 연결해서 빠르게 짚어보도록 하죠. 자, 차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차장님 오늘 우리 시장 일단은 강하게 출발합니다. 아무래도 1월 CPI에 대한 공포감이 좀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양시장 모두 빨간불 켜면서 출발을 한 상황이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20위권 내에 파란불을 켜거나 보합권인 종목이 단 하나도 없는 그런 상황으로 펼쳐지고 있네요. 자, 자세한 코스피 개장 시황 먼저 살펴주시죠. 네, 우선은 CPI에 대한 시장에서의 약간의 두려움도 있겠죠. 그런 부분 같은 경우가 좀 지난 주 말과 어제 좀 반영이 되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일본 중앙은행의 총재후보의 공개나 여러 가지 삼성전자 정기총 시작으로 주총 시즌까지 좀 시작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개별 기업들의 이슈에 좀 집중을 할 거로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CPI에 대한 경계 심리가 지수 상단을 좀 제한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우선 적극적인 매수라는 것보다도 우선 지금 종목별로 접근하는 전략이 제일 안전하다. 오히려 이 개별 종목 장세에 의한 종목별 집중을 계속 좀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본다고 한다면 1위부터 10위까지 그리고 20위까지 봤을 때도 신한지주를 제외하고는 전 기업이 상승 출발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0.95% 상승, LG에너지솔루션 1.15% 상승, SK하이닉스가 1.43% 상승, 삼성바이오로지스가 0.12% 상승, 삼성에스디가 1.24%, LG화학이 0.6%, 네이버가 1.57%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큰 폭의 상승세를 기록하는 기업은 많이 없는 상태고요. 그나마 좀 네이버가 지금 1.57% 상승세로 보여주면서 좀 최근 며칠 동안에 낙폭에 의한 어떤 저가 매수가 좀 강하게 들어오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이 LG전자가 3.45% 지금 큰 폭의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LG전자에 대한 증권사 항상 몇 주 전부터, 몇 주가 아니죠. 한두 달 전부터 LG전자의 주가가 과도한 하락을 했다는 얘기는 계속 지금 들리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이제 전장 사업 매출이죠. 거의 LG전자의 이 사업 비중의 10% 이상을 좀 차지하면서, 우선 지금 현재 전장 사업 쪽에서의 기대감이 LG전자, HA 같은 경우에도 이 가전 쪽에서의 시장 자체는 당연히 글로벌 경기를 봤죠. 근데 하지만 이제 전장 부분 쪽에서의 매출이나 여러 가지 부분이 특히 이제 LG 마그나 같은 경우에도 이제 북미 전기차 업체들과 어떤 이제 모터를 비롯한 이제 수주가 계속 잇따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LG전자의 이 전장 쪽 사업만 본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아직까지도 주가가 몇 달 동안 올랐다고 하더라도 저평가 구간에 있다라고 시장에서는 얘기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1위부터 이제 50위까지 뭐 기업을 봤을 때도 상승폭이 큰 거는 이제 뭐 카카오뱅크가 지금 2.32% 상승세를 좀 보여주는 게 특징적인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우선 지금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도 뭐 그전에 뭐 비용 증가에 대한 우려감은 좀 있었던 상황입니다. 하지만은 사공 실적 끝나고 나서 카카오뱅크뿐만 아니죠. 어떤 그 은행들의 대형 은행이 특히 이제 주주하는 정책 확대 이벤트가 좀 마무리됐던 만큼 이제 뭐 은행주도 그렇지만 뭐 카카오뱅크도 그렇고 약간의 적인 모멘텀에 좀 집중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뱅크에 대한 여러 가지 아직까지도 뭐 플랫폼 쪽에서 적자가 나오는 부분이고 뭐 그런 부분에서 얘기가 좀 많긴 하지만 뭐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증권사는 최대로 목표 주가를 32,000원까지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뭐 다른 은행주들에 대비해서 카카오뱅크에 대한 얘기가 많기 때문에 목표 주가도 차이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우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변동성은 그전처럼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HMM이 2.57%의 상승세를 지금 보여주면서 증권사도 목표 주가 3만 원까지도 좀 제시하고 있는 상황인데 뭐 사봉 실적도 생각보다는 좀 잘 나왔던 그런 실적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뭐 작년에 하반기 때 해운 운임이 많이 하락했죠. 그렇기 때문에 뭐 영업이익도 뭐 좋지는 않았던 상황이었는데 올해 4분기 때는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는 선전했던 모습이 나타내주고 있고 이제 뭐 추후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경기 침체 우려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당연히 어떤 이 시장에서의 물동량이나 이런 부분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주가에도 많이 좀 반영이 일부 좀 되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특히 H&M 같은 경우가 그전에 좀 많이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어떤 초대형사 인수나 구조조정을 했기 때문에 이 H&M에 대한 어떤 흑자만 좀 잘 유지된다면은 주가에 대한 반등률은 계속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뭐 1위부터 뭐 100위까지 기업 본다고 하더라도 특징적인 종목들은 많이 보이진 않고 있는 그런 시장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동성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대부분 빨간불 켜고 있지만 그렇게 특징적으로 튀어오르는 종목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코스닥 시황도 좀 짚어봐야 될 텐데요. 코스닥 오늘 0.75% 현재 상승하면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보면 에코프로가 오랜만에 좀 파란불 켜고 있는 모습이고 거기다가 펄어비스 오늘 뭐 실적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1.21% 상승하고 있는 흐름 보여주고 있네요. 네, 지금 보면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뭐 약간의 최근에 뭐 대형주를 낙폭이 심했으니까 대형주에 대한 매수세가 좀 더 오늘 장초반에 들어오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 우선 지금 에코프로뱀이 0.71% 상승, 셀트로닉스 케어가 1.03% 상승. 오랜만에 지금 LNF가 지금 2.37%의 좀 상승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선 LNF에 대한 얘기는 지금 많이 역시 뭐 LNF는 테슬라라는 인식이 굉장히 강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테슬라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뭐 글로벌적으로도 핫하기 때문에 이 LNF에 대한 전망도 뭐 좋은 전망 그리고 뭐 안 좋은 얘기 이렇게 좀 많이 들리고 있는 상황인데 하지만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LNF는 올해도 어떻게 보면 가치주의인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어떤 경쟁사들 대비해서 약간의 좀 그 공장 증설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활발하지는 않지만은 뭐 지금 현재 LNF의 어떤 그 고객, 뭐 LG엔솔루션도 그렇고 테슬라도 그렇고 이 퀄리티가 높은 어떤 고객사를 좀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LNF는 시가총액 뭐 3위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항상 가치주로서 부각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올해도 역시 뭐 테슬라와 함께 갑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이 밸류체인에 대한 수혜 기대감은 LNF는 계속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카카오게임즈 0.98% 상승, HLB가 1.02% 상승, 에코프로가 1.47% 약간 좀 쉬어가는
구간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1위부터 지금 뭐 20위까지 뭐 기업을 봤을 때도 뭐 알테오젠이 2.61% 상승 외에는 뭐 2% 이상 오르거나 떨어지는 기업도 많이 없는 상황이고요. 1위부터 이 30위, 50위까지 한번 기업 볼까요? 50위까지 기업 봤을 때 3% 이상 오르는 뭐 기업들 중에서 위메이드가 지금 3.15%, 그리고 바이오니아가 2.51%, 고염이 지금 2.97%의 상승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현재 상황이고요. 우선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어떤 모멘텀이 있어서 주가가 많이 오르는 기업들은 그전만큼은 많이 없는 상황이고, 아프리카 TV가 최근에 수급이 좋죠. 2.1%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뭐 아프리카 TV 아직까지 뭐 실적에 대한 개선에 대해서 정확하게 막 특별하게 말씀을 드리기는 좀 힘들지만은,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이 국내 아니죠. 뭐 국내 뭐 광고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가장 좀 이 매출 비중이 많이 크고 있지만, 글로벌 진출 부분에 대한 얘기가 어떻게 보면 아프리카 TV의 가장 큰 어떤 주가 핵심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이 베트남 국영 TV와도 파트너십에 대한 그 계약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해외 쪽의 진출이 뭐 베트남이 잘 되면은 뭐 태국과 일본에 뭐 진출하는 부분도 수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트남 쪽에서 진출하는 부분을 좀 살펴보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코스닥 개장 시황까지 함께 짚어주셨습니다. 에코프로가 오랜만에 좀 쉬어가는 흐름 보여주면서 현재 0.15% 정도 낮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이야기 전해주셨고, 자, 그리고 코스닥에서 지금 또 상한가 안착한 종목이 있네요. 라이콤이 현재 상한가 안착해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뭐 스펙 합병 상장 이슈가 좀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자, 업종별 흐름도 좀 짚어주시죠.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 업종별로 흐름도 괜찮습니다. 음식료업 정도만 좀 마이너스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전기전자 오늘도 강하네요. 서비스업도 강하고요. 자,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상승하고 있는 업종이 상당히 훨씬 더 많아 보이고, 그중에서도 반도체 상승률이 좀 눈에 띄는 상황인데, 업종별 흐름은 어떻게 좀 짚고 계신가요, 차장님? 우선은 뭐 지금 IT 업종의 상승이 그런 시장을 지금 지키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이제 LG전자가 지금 4.29% 상승폭 키우네요. 이수페타시스가 3.04%, 일진머티리얼 2.68%, 솔루스 첨단 소재가 2.63%, 오랜만에 지금 LG디스플레이가 2.44%의 상승을 보여주면서 IT 업종의 시장을 좀 버티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디스플레이에 대한 얘기가 뭐 좋은 얘기만은 보다도 약간 우려스러운 얘기는 계속 좀 나와지고 있죠. 신용 등급도 뭐 조절되는 모습도 나타내주고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LG 디스플레이의 오늘 오늘 어떤 저가 매수에 대한 부분은 좀 특징적인 사항이다. 특히 좀 LG전자 상승하지만, 뭐 전장 부분 말씀드렸지만은 뭐 TV나 여러 가지 가전 쪽에서의 실적이 좀 잘 나오고 잘 팔려야 전자제품 수요에 대한 LG 디스플레이 영향도 좋아질 거로 좀 판단이 좀 되고 있고요. 그 LG전자와 LG디스플레이가 오늘 같이 움직이는 부분은 좀 체크를 한번 해보셔야 된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코스닥 업종을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역시 뭐 반도체, 중성 반도체 기업들 괜찮습니다. 윈팩이 지금 27.65%, 큰 폭의 상승세이고요. 뭐 오버 반도체 9.79, 넥스트 8.97%, 10센미디어 7.62% 상승세. 그리고 디지털 컨텐츠 업종 같은 경우에도 위메이드, 오늘 기업이 위메이드맥스가 8.29%, 위메이드가 4.36%의 상승세를 보면서 역시 위믹스에 대한 재상장에 대한 영향으로 좀 그 그룹으로 좀 가는 부분이 특징적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현재 업종별 현황까지 이성웅 차장님과 함께 자세하게 뜯어봤습니다. 자, 이성웅 차장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라이브 매매 시그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장 코스피는 1.05%, 코스닥은 0.76% 빨간불 켜면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라이브 매매 시그널은 계속해서 스탁솔루션의 이슬희 전문가님과 함께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오늘 시장 일단은 굉장히 잘 움직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의 흐름, 미국 CPI 발표를 앞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승불 켜고 있는 현재의 흐름은 어떻게 좀 보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일단은 조금 의외의 반응이 나왔죠. 네, 미국 시장도 어제 변동폭을 굉장히 키웠지만 결국에는 1%대 이상으로 마감을 했고요. 이런 부분들이 오늘 국내 증시에도 좀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미국의 CPI 지수 발표하는 이제 시간대가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오늘 밤 10시 반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전까지는 아무래도 좀 변동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지나친 기대보다는 조금은 우려감도 가지면서 경계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추가적으로 봤을 때 어쨌든 오늘 장에서는 추가적으로 미국 증시의 영향을 받아서 상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늘 이제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중국 경제가 굉장히 좀 중요해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제가 저번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너무 지나친 기대보다는 단기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충분히 좀 줄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현재 중국의 경제활동 지수가 굉장히 좀 강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앞으로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굉장히 좀 각광을 받을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이번 연도 1월부터 조금 기대가 됐지만 사실 이번 1월에는 뭐 PMI 지수라든지 이런 서비스 판매 지수가 예상치보단 좀 하위를 했지만 지금 2월 초부터는 굉장히 좀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이 경제활동 지수 같은 경우에는 중국 같은 경우 이제 작년 10월 초쯤에 굉장히 고점을 찍었었죠. 근데 지금 2월 달 들어서는 작년 10월을 훨씬 더 넘어가는 그런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이제 중국에 관련해서 이제 리오프닝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을 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 경제 앞으로 좀 회복세가 빠르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직접적으로 중국에 수출을 하고 있다라든지 이런 매출액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업들을 보시는 게 굉장히 좋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추가적으로 현재 경기 부양책도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현재 전 세계적으로 금리 인상 기조로 가고 있기 때문에 뭐 중국에서도 사실 금리 인하 정책을 지금 시행을 하고 있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런 공격적인 유동성 공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 아시아 증시에 긍정적인 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주목해 보셔야 될 섹터는 코스피 쪽에서는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던 이런 식품 관련주 쪽도 좀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대표적으로 오리온이라는 이제 기업이 있죠. 오리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매출액이 매달 계속해서 지금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그 중국 경제가 좀 회복될 시에 추가적인 어떤 기저효과까지 노려볼 수 있겠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또 대표적으로 이제 화장품 업계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화장품 업계가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좀 높죠. 특히 이제 대표적으로 아모레퍼시픽이 있는데 최근에 이제 중국에 대한 매출 의존도는 조금씩 줄여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지금 현재 어쨌든 중국의 시장 상황이 좋아지게 되면 중국에 대한 어떤 매출액도 더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소비재주들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코스닥 중심으로는 이제 엔터주 중심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하이브라든지 YG엔터 그리고 SM까지 같이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동안 이제 한한령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이제 아티스트들이 중국에서 제대로 된 활동을 못했던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 앞으로 좀 이제 리오프닝 관련해서 기대해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소비재주라든지 엔터주들 위주로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의 CPI 발표 관련해서 이슬희 전문가님께서도 한 번 더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밤 10시 반으로 예정이 되어 있다라는 이야기 해주셨는데 지나치게 이 CPI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시장을 바라보기보다는 일단은 단기적인 흐름으로 오늘 대응해 보면서 어느 정도는 좀 경계하는 그런 투자 마인드셋이 중요하겠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중국 경제활동 재개 관련주들 언급도 해주셨습니다만 지금 식품 쪽에서 오리온, 화장품주 보면 좋겠고 또 코스닥 쪽에
쪽에서는 엔터주 보면 좋겠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어요. 자, 중국 경제활동 재개 관련주로서 또 지켜볼 만한 종목이 혹시 더 있을까 해서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FNF 홀딩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FNF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과거에 좀 추천주로 드렸었죠. 네. 근데 이제 FNF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주회사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주가의 흐름이나 실적 부분도 FNF의 흐름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 결국에 FNF의 모멘텀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FNF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표적인 실적주라고 좀 보셔도 무방합니다. 특히 이제 작년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무려 4,800억이나 되면서 이제 2021년 대비 거의 2배 가까이 상승을 했고요. 앞으로도 이런 성장 모멘텀이 계속해서 좀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FNF 같은 경우에는 왜 장기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냐? 바로 2017년부터 지금까지 이제 매년 매출액이라든지 영업이익이 5년 이상 꾸준히 상승을 하고 있는 기업이죠. 특히 이런 이제 의류업계 같은 경우에는 사실 경기 민감주이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기 둔화 시기에는 사실 대부분 이제 부진한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이제 뭐 동종업계 같은 경우에 적자가 나는 기업들도 굉장히 많죠. 그렇지만 FNF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경기 불황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이제 대표적인 브랜드가 MLB 그리고 디스커버리를 보유를 하고 있죠. 근데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현재 중국이 이제 경제 상황이 안 좋았을 때도 불구하고 이 MLB가 굉장히 좀 잘 팔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지금 매출액으로 잡히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주가상에 크게 반영이 안 되고 있다라는 점에서 여전히 기대되는 실적에 비해서 주가는 굉장히 좀 저렴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이 FNF가 지금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라고 해요. 워낙에 이제 브랜드 파워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활발한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최근에 이제 테니스 브랜드인 의류 브랜드인 세르지오 타키니오를 또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골프 시장 다음으로 또 테니스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죠. 특히 젊은 세대 MZ세대들이 굉장히 테니스에 대한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 테니스 시장이 커질수록 그만큼 그와 관련된 용품이라든지 이 의류에 대한 수요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점에서 이런 부분들까지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FNF 홀딩스는 사실 FNF 본주와 좀 비교했을 때 시가총액이 상대적으로 좀 가벼운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주가 등락폭이 훨씬 더 크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조금은 단기 관점에서 보신다면은 FNF보다는 FNF 홀딩스를 좀 더 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좀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7,800원대 형성이 되고 있는데 조금 이제 변동성에 따라서 25,000원까지 충분히 내려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현재가부터 한 25,000원대까지 충분히 분할 매수 가능한 구간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가는 이제 전고점 넘어서 4만 원대까지 제시를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2만 원 이하까지 제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국 리오프닝과 관련해서 우리가 또 지켜볼 만한 좋은 종목 FNF 홀딩스 말씀을 해주셨는데 요즘 좀 테니스 붐이 많이 일고 있는 것 같아요. 골프 붐에서 조금 넘어가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테니스 관련 라인업까지도 최근 확보를 했고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볼 때 기대감 FNF 홀딩스 충분하다. 단기적인 접근 유효하겠다라는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슬희 전문가님, 매매 시그널주로는 어떤 종목 보면 좋을까요? 일단 하이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뭐 시장 말씀드릴 때 이제 엔터주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뉴스를 조금 많이 보신 분들은 많이 접하셨을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하이브라는 기업이 이제 SM에 대한 지분 인수를 또 한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에 따른 좀 기대감을 장기적으로 가져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지분 인수 한 40% 정도 할 것으로 좀 보이고 있는데 당연히 이렇게 시너지가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요. 왜냐하면 지금 SM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안 좋은 회사도 아니고 꾸준히 매출액 영업이익을 잘 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회사와 합병을 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제 그 효율성도 훨씬 더 뛰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 가운데에서 가장 기대가 되는 점은 바로 이 아티스트의 지적재산권을 활용한 이런 간접 매출에 대한 비중 확대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제 그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팬 플랫폼 산업을 또 이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위버스를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사실 이 플랫폼 산업 같은 경우에는 그 초기
사이에 선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걸 가장 먼저 했던 게 이제 하이브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SM의 디어유가 있고, 그 다음에 NC소프트가 있지만, 사실상 지금 가장 많이 이제 독보적으로 차지를 하고 있는 것은 하이브의 이제 위버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게 지금 이용자 수가 현재 작년 3분기 기준으로 한 700만 명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SM의 디어유 같은 경우에도 한 140만 명에서 150만 명 정도 되는데, 이게 지금 합병이 되면은 이용자 수가 1000만 명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하이브에 대한 위치를 더욱더 좀 견고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어떤 요소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기대감 가져볼 수가 있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SM의 매출 비중을 보게 되면은 사실 그 아티스트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 뭐 앨범 판매량이라든지 이런 공연에 대한 어떤 수익성으로 많이 벌어들이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 이제 이런 SM이 가지고 있는 아티스트의 어떤 지적 재산권을 활용을 해서 상품 매출로 굉장히 좀 다양을 할 것으로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에 따라서 간접 매출에 대한 비중도 점진적으로 좀 확대가 될 것으로 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봤을 때 매출액이 현재보다 50% 이상 더 급증을 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러한 기대감들이 미래의 실적으로 반영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국내 엔터 산업에서 독보적인 좀 위치를 차지를 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YG 엔터테인먼트도 굉장히 유명하죠. 그래서 이 하이브 같은 경우에 YG 엔터테인먼트의 자회사인 이 YG 플러스에 대한 지분도 또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YG 소속의 지금 아티스트들이 굉장히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죠. 특히 대표적으로 뭐 뉴진스, 블랙핑크 이런 이제 상품 판매량이 굉장히 다양화가 되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YG 플러스에서 나오는 매출액이라든지 영업이익적인 부분들도 이런 이제 하이브의 이제 실질적인 실적으로 좀 연결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에서 이런 부분들도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실적도 굉장히 좀 좋게 나온 상황이에요. 그래서 작년 매출액이 지금 현재 1조 7천억에 또 육박을 하고 있고요. 영업이익도 2천억대로 사상 최대 실적을 또 달성을 했습니다. 근데 올해 실적 같은 경우에는 사실 투자를 굉장히 좀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보다 크게 성장을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성장을 좀 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내년에는 무려 영업이익이 3천억에 육박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 또 매출액은 2조 원 가까이 또 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충분히 가져볼 수 있겠다라고 좀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9만 7,400원대 형성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가도 충분히 접근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분할 매수를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18만 원까지는 충분히 내려올 수 있겠다라는 점에서 분할 매수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25만 원까지 제시를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16만 원 이하까지 제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슬희 전문가님께서 포착해 주신 매매 시그널 주는 하이브였습니다. 오늘 한 4%가량 상승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18만 원대부터 분할 매수로 좀 접근하시면서 차근차근 좀 중장기 호흡으로 바라보시면 좋겠다라는 이야기까지 전해 들어봤습니다. 이슬희 전문가님,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라이브 매매 시그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KB증권 프라임센터 투자 콘텐츠팀의 유영화 과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과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과장님, 오늘 우리 시장 흐름 그래도 괜찮게 잘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 기관 수급도 좀 오랜만에 들어와주고 있는 모습들 확인이 되고 있는데, 자, 지금 시장 상황 빠르게 좀 짚어주시죠. 예, 일단 어제 나스닥이 CPI 발표 앞두고도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최근 3일 연속 조정세를 보였기 때문에 컨센보다 CPI가 높게 나올 수도 있다라는 어떤 우려들을 어느 정도는 소화를 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오늘은 시장 개장 초에 좀 상승을 했다가 지금은 다시 소폭 좀 상승이 더뎌지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CPI 발표 앞두고 다소 무리한 투자보다는 일단은 조금 관망세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지난 1월에 휘발유 가격이라든지 맨하임 중고차 거래 가격을 비롯해서 상품 물가의 반등이 좀 예상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1월인 이번 달 통계부터 항목별 가중치의 변경이 될 것 같은데요. 상품 물가 가중치가 올라가고요. 서비스 물가 가중치가 내려옵니다. 원래 이제 2년마다 한 번씩 이 통계치 변경이 있었는데 이제는 1년마다 한 번씩 변경을 하기로 했는데요. 페드가
일단은 기존 통계 방식 대비해서 이번에 이제 그 변경되는 통계 방식을 적용할 경우에는 1월 CPI는 다소 우리가 생각보다 좀 높게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인플레이션 통계 산정 방식이 변경하는 것은 이렇게 멀리 장기 추세로 볼 때는 인플레이션 압력을 좀 정감시켜 주려고 하는 방향으로 작용될 소지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파월 의장 같은 경우도 최근에 디스인플레이션이라는 자신감을 좀 내비쳤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뭐 인플레이션 예상을 고려를 할 때 6월까지 좀 급격하게 다운되려고 한다라는 점을 본다면 지금 시장의 금리 상승이라든지 달러 상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급락만 없다면 여전한 개별 종목 장세는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제는 코스닥에서 플러스권 이제 마감을 했지만 하락 종목수가 상승 종목수의 2배 가까운 상황이었어요. 그만큼 이제 아무래도 그 지수 대형주 쪽으로 좀 집중해서 상승세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 어제 시장에서 가장 핫했던 종목 중에 하나는 제테마와 메디톡스입니다.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의 판결 결과에 따라 그 관련된 업체들마다 협의가 좀 엇갈렸는데요. 이 소송의 어떤 그 효력에 대해서 시장이 사실 조금 그 소송 결과에만 너무 이제 치중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메디톡스가 미국이나 중국 같은 해외에 진출을 했을 당시마다 타사와의 어떤 가격 경쟁 때문에 계약이 상당히 좀 힘들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메디톡스가 이런 이제 소송에 대해서 이긴 것을 굉장히 지금 좀 당기는 그런 분위기고요. 근데 국내 소송 결과는 뭐 대웅제약의 해외 매출과는 좀 무관하다 이런 의견들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일단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하지만 전혀 무관하진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파트너도 그렇고 사업 불확실성 제거를 위해서 가격보다는 어떤 이제 균주의 중요성, 어디에서 이제 라이선스인이 명확하게 했는지 이런 부분 더 중요해질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메디톡스나 제테마 쪽, 제테마는 이제 과거에 영국에서 라이선스인 해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 부각이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메디톡스 시총이 휴대보다 좀 작습니다. 뭐 4천억 가량 지금 시총이 벌어져 있는 상황인데 메디톡스가 최소 휴재까지는 키 맞추기 좀 들어갈 수 있는 과정이 아닌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시장 흐름과 함께 어떻게 좀 바라보면 좋을지 그런 부분까지 함께 짚어주신 것 같은데 자 어제 시장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조선 대표주 또 LNG선 기자재라던가 강관 쪽이 좀 강한 모습이었거든요. 이 부분은 지금 좀 어떻습니까? 네, 어제 뭐 연기금도 그렇고 사모펀드도 그렇고 전반적인 수급이 시클리컬, 즉 경기민감주 쪽으로 좀 바스켓 유입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조선 쪽으로 보시면은 조선 대형주 이사 쪽으로 계속 집중되고 있습니다. 어제도 대우조선이랑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제 그 장 마감하고도 수급을 보면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쪽으로 수급이 긍정적으로 유입이 되었는데요. 대우조선해양의 LNG 운반선 선박 건조 토크는 일단 2026년까지 지금 마감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따라서 올해는 양보다는 질로 수주를 아마 계속해서 이어나가지 않을까 싶고요. 삼성중공업도 이틀 연속 기관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데 그동안 수익성 면에서 좀 부진했는데 일단 풍부한 수주 잔고를 바탕으로 해서 건조량 증가가 되면서 레버리지 효과가 올해는 드디어 나올 수 있는 시기가 아니냐 이런 리포트들이 쏟아지면서 기관들 콜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선박 엔진 쪽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선 대형사들이 작년까지 쌓인 수주 잔고가 실적으로 돌아오는 시기라고 한다면 건조 중후반 쪽에서 진행되는 의장 공정에 공급되는 추진 엔진도 올해는 숫자로 턴어라운드를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추진 엔진, 선박용 추진 엔진 만드는 세 기업이 있는데요. 현대중공업의 엔진 부분, 그다음에 HSC 엔진, 그다음에 STX 중공업 3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삼성중공업이나 대우조선해양 해외 메이저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HSC 엔진 쪽에서 엔진 수주를 이제 하고 있는데 지난 그 3분기 말로 HSC 엔진 같은 경우는 2.3조 원의 수주 잔고를 상회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물량은 2년치
수주 잔고가 확보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워낙 이제 그 장기 구조 조정이 이쪽 섹터에 되다 보니까 남아있는 엔진 만드는 회사가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공급자 위주의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런 시장이 호황이 됐을 때 최대 수혜가 될 수 있겠다. 그런 측면에서 이틀 연속 급등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그 국내뿐 아니라 중국으로부터도 선박용 엔진 수주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중국 쪽도 사실 엔진 메이커들이 많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박용 엔진 기업들 같은 경우는 수주 거의 지금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런 것들을 좀 잘 알고 있는 기관들은 HSC 엔진 계속해서 주목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피팅입니다. 조선 기자재 중에서 일단 어제 피팅과 본행대 쪽으로 함께 수급이 유입됐는데 본행대 계속 말씀드렸기 때문에 피팅만 오늘은 좀 말씀드릴게요. 피팅으로는 하이로코리아, BMT, 태광, 성광밴드 이렇게 계속 좀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는데요. 아무래도 전방산업 가동률 상승에 따라서 수혜가 예상이 되는 상황이고요. 해양 플래트양 피팅 수요가 계속 살아나면서 수주 소주세가 이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기관의 수급이 찬질이었다 보기 때문에 올해 넘어오면서 이런 차익실현 물량이 일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로 인해서 주가도 뭐 20%에서 30% 정도 조정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용접용 피팅, 용접용 피팅 쪽에서는 성광밴드 태강, 그다음에 이제 대장용 피팅 쪽에서는 하이로코리아나 BMT 쪽 지금 기관들이 수급을 유입시키고 있기 때문에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나 성광밴드 같은 경우는 국내 비중이 70% 이상으로 좀 높아진 상황인데 LNG 터미널용 피팅 수요가 지금 계속되고 있고요. 중동형 플랜트 발주 증가가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찬질이라는 이유, 수급이 찬질이라는 이유로 펀더멘털이 굉장히 좋은데도 관련 주들이 조정을 받았는데 지금 플레이트 엔지니어링 샤인 테크닉 같은 경우는 52주 신고가 달리고 있거든요. 이런 점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수급 면에서 우리가 주목해보면 좋을 만한 종목들, 특히 조선 기자재 강관 쪽까지 살펴주셨는데 자, 추가적으로 주목해보면 좋을 종목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2차 전지 쪽도 어제 조금 유입이 되었는데요. 먼저 LNF, 대형주 쪽에서는 LNF가 좀 눈에 띄게 어제 수급 유입이 됐는데 어제 그 4분기 실적 발표 후에 컨콜이 있었어요. 아마 이때 코멘트가 좀 긍정적으로 나온 것 같고요. 아무래도 현재 실적보다는 추가 수주 여부가 주가의 키 드라이브라고 보여지는데 캐파를 통해서 어느 정도 추정을 해볼 수 있겠죠. 회사 측 코멘트 보면 24년도가 22만 톤, 26년도 40에서 43만 톤 가이던스를 줬어요. 하이니케 수요가 지속되면서 추가적인 증설 준비 중이라고 코멘트가 나왔는데요. IRA 세부 법안이 나오면 최대 고객사양으로 공급을 위한 캐파 계획이 추가적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 부분 기관들이 주목을 하면서 수급을 유입시켰다라고 보시면 되고 또 에코프로 BM보다 LNF가 사실은 좀 못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키맞추기 들어갈 가능성 염두해 두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로는 최근에 계속해서 수급 유입되고 있는 저구전자입니다. 이 회사는 이제 애플의 폴디드 dim이 채택이 되면서 수혜를 볼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아이폰 카메라의 LG노텍을 통해서 브라켓을 공급하는 기업인데 이 부분에 대한 실적 개선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LG노텍 4분기 실적은 어느 쇼크였는데 저구전자는 좀 다르게 시장에서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거기다가 이제 본업도 좋은데 2차 전지향, 신사업 또 투자 포인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작년 9월에 좀 썰로 돌았던 것이 이제 대형 셀사입 쪽에서 대형 수주를 좀 받을 것이라는 거였는데 마진율이 어느 정도 될 수 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본업에서 매출액 2천억이 지금 안 되고 마진율 3% 정도 되기 때문에 신사업이 기존 본업 이상의 어떤 크기라든지 마진율이 된다면 제가 볼 때는 숫자 면에서 지금보다는 임팩트가 좀 있어 보인다. 그 아이디어로 기관들이 좀 수급을 유지시키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2차 전지 쪽에서 DYPNF 쪽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박스권 계속 이어가고 있었는데 어제 CFD 계좌 쪽에서의 강한 매수가 유입이 되었습니다. 상반기에 수주가 좀 몰려있는데요. 특히 SO일 쪽에서 지금 9조 원의 투자가 진행되는 샤인 프로젝트가 올해 집행이 시작되는데 여기서
DI, PNF의 큰 대규모 수주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회사 수주잔고가 지금 3천억 정도이기 때문에 상당히 큰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사마알루미늄 계속해서 말씀드렸었는데요. 뭐 횡보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수급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한번 또 호재가 나오면 슈팅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잘 모니터링이 좀 필요해 보인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유영호 과장님과 함께 오늘 또 수급적으로 어떤 종목들 특징적으로 움직이고 있는지까지 상세하게 짚어봤습니다. 과장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시장 여전히 빨간불 켜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만 개장 직후보다는 상승폭 조금 줄여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피 0.78%, 코스닥은 0.47%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